안녕하세요. 내일가격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의 진심인 방송, 주식과 코인에 대한 롱숏,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여러분과 함께 예측하는 방송입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로 발표되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변동폭이 많을 거라는 예측들이 있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스윙, 매매, 중기, 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롱을 잡을 것이냐, 숏을 잡을 것이냐를 알려드리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24년 8월 20일 화요일 8시 7분 지나가고 있고요. 24년 8월 20일 20시 30분에 롱숏 확률입니다. 롱은 40%, 숏은 60%, 숏이 20%더 좋았기 때문에 20시 30분부터 숏을 잡고 2시 30분까지 숏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2시 30분 이후에 다시 한번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프로그램방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9시 55분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지표 발표 외에는 없기 때문에 미국장 시작하고 나서도 크게 변동폭은 없을 것 같아요. 박스권 횡보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2시 35분 FMC 위원 보스틱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시 45분 8월 21일 3시 45분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8월 22일 03시에 연방회의록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표하는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발언이 관심이 많이 가지겠죠. 2시 35분 전까지 이렇게 슬금슬금 갔다리 지지선을 깰 수도 있고요. 보스톡 총재의 발언 시간까지는 횡보 내지는 박스권 횡보 내지는 하락 추세를 보일 것 같고, 보스톡 총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유리한 말을 하느냐 불리하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승 혹은 하락의 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보스틱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그 사람이 이제 대충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연준들은 정확하게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자기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게 하고,
보스틱은 성향 이제 중립이고요. 과거에 그 보스틱의 발언들을 이제 보면은 8월 15일 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 8월 13일 날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위해 더 많은 지표를 확인하고 싶다. 일단 인하가 시작되면 방향을 바꿀 필요 없도록 확실히 해야 된다. 상당히 당연한 말이죠. 연준이 어디 이제 구멍가게도 아니고 한번 선택을 했을 때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시장도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얘기 들어보면 뭐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점점 금리 인하라는 단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들도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스틱은 아마 오늘도 비슷한 말을 내놓을 것 같고, 9월 금리 인하 8월 17일 날 카시카리도 9월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얘기했기 때문에 보스틱이 좀 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의 강도를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내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마지막 총재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경기가 하락 추세를 그린다는 겁니다. FOMC는 실업률이나 물가,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2.2%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과거에는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에서부터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했었어요. 사실 지금처럼 4개월 동안이나 23년 7월부터 지금 1년 넘게 고금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요때 2019년도 요때 12월 1, 2, 3, 4, 5,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유지했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길게 고금리를 유지한 거는 지금 처음인 거예요. 그만큼 지금 미국 경기가 이제 좋다는 거죠. 이렇게 고금리를 긴 시간 유지한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좋다. 그러면은 금리는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2%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금리 인하를 하는 FOMC가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경기가 안 좋거나 또 하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2%가 되거나 이제 7월 달에 선제적 금리 인하 해달라고 시장에서 언론에서 아주 생떼를 부렸었죠. 그때 저는 왜 내려야 되지? FOMC가 굳이 왜 내려야 될까? 이유를 찾았습니다. 근데 뭐 지표들이 경기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내릴 이유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 금리 인하를 안 했고 8월 4일 날 8월 4일 날 실업 발표를 했었죠. 8월 2일 금요일 날 실업률 발표를 하면서 실업률이 4.3%, 뭐 코로나 이전보다도 높다고 난리를 아주 그냥 언론에서 난리를 폈었죠. 그래가지고 블랙 먼데이 블랙 먼데이가 만들어졌죠. 그 전에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도 했었고 엔캐리도 있었고 그리고 슬금슬금 지지선을 깼었고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면서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FOMC 욕을 이제 뭐 많이 했죠. 하지만 저는 FOMC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실업률을 보면 4.3%가 뭐 보이십니까? 다 이렇습니다. 4.8, 4.9, 2017년에도 4.4, 16년에 4.9, 2014년에 5.8, 2019년도에 이제 뭐 3.8%, 뭐 3.5%, 4%다 미만이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요때 2017년도 8월 이후 그리고 2020년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단 2년 정도 18, 19, 3년 정도만 4% 이하였지. 그 이전은 뭐 다 4% 이상 5%였죠. 그리고 지금 23년도에 이제 3%대 유지하면서 하고 그리고 24년도에 4.3% 찍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부릴 일이냐.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더 안 좋은데 여기요. 아주 미국 배불러가지고 어쨌든 간에
실업률이 갑자기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건 맞고, 그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실업률도 실업률이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제조업 빼고는 다 안 좋아요. 이제 비농업 급여가 이제 여기 서비스업인데 비농업 급여도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비농업 민간 고용도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제일 크게 보는데 정부 지출이 43에서 17로 떨어졌어요. 거의 한 절반 이상 120% 떨어졌죠. 정부에서 지출을 통해서 이제 고용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24년도 76, 78, 4월까지만 해도 이랬죠. 근데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재정 확대에서 이제 축소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은 지금 저 아주 큰 정부입니다. 말도만 못하게 이제 큰 정부고요. 정부에서 돈을 써서 미국 내 공장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순전히 그 미국 그 정부의 지출을 통해서 20, 22 코로나 이후부터 쭉 그리고 5년간 미국 경기 부양을 쭉 해왔다는 겁니다. FOMC 금리 인하를 통해서 했었고, 이때죠. 45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보이시죠? 이 정부 지출이 45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리고 22년도에 150, 23년도 123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76, 78
이 정부 지출은 이게 크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9월 6일 날 발표될 실업률도 같거나 높을 것 같다. 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발표되는 이제 최저임금이나 시급, 근무 시간 이런 것들 이제 발표 나오면 그걸 이제 또 참고를 하면은 또 이제 점점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77.5%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 75p, 75p까지 이제 보는 이제 확률도 22.5%.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하고 0.5 하느냐, 0.75% 하느냐, 거기에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9월 6일 발표되는 이 실업률이 5% 간다. 그러면 75p, 0.75%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유지를 한다. 혹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0.25나 0.25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0.5를 해야지 하면은 0.5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 실업률 4.3% 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 9월 달에도 금리 인하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8시 30분에 8시 30분에 숏 잡으신 분들을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이시죠? 일분봉을 보면 8시 30분에 숏 잡으신 분들은 220달러 시세 차익 보셨겠네요. 최대 220달러 정도 시세 차익을 봤을 수도 있겠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하는 이제 시스템은 뭐 제가 뭐 점을 보거나 신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어, 분석 시스템의 완성도는 그 이제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예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90%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겁니다. 이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이제 그 시간대별로
언제 떨어졌나, 언제 올랐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럼 왜 올랐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 입력하는 겁니다. 수기로 입력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입력하려고 며칠 지금 입력을 했는데 입력을 하는데 공황장애 올 뻔했습니다. 이거 입력하다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도 더 많이 걸립니다. 이건 또 이제 기사들을 이제 시간으로 이제 쭉 타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의 변화를 보는 거죠. 변화를 보는 거고 속보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도 이제 경제 지표에 국채 달러나 엔화 인덱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의 이런 것들을 이제 일지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연구소 아니겠습니까? 연구소. 내일 가격을 예측을 해서 예측하기 위한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1월 31일이 8월 5일 블랙 먼데이의 원초적인 이유였습니다. 아십니까? 일본이 이제 0.25% 금리 인상을, 엄청난 인상을 단행을 한 겁니다. 뭐, 여기가 지금 녹색 선이 이제 엔화 인덱스입니다. 엔화 가격이 막 쭉쭉쭉 떨어지니까 더 이상 못 참고 일본이 미국 형님 죄송하지만 저 금리 인상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엔켈이 청산이 일어나면서 블랙 먼데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뭐 엔화 가격이 지금 연동이 되고 있죠. 엔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이제 엔화 가격이 지금 다시 오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엔화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운동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도 또 영원한 건 아닙니다. 계속 이제 상황이 또 바뀌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때 되면 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뭐 엔화의 변동까지 지금 예측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뭐 말은 주저리 했지만 나름 굉장히 오랜 시간 5년 정도 혼자 연구를 했다는 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더 도와주시면 계속 연구를 해 나갈 거라는 거. 조태구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엔화가 오르고 있습니다. 엔화가 다시 지금 상승 중인데 8월 17일 기사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서 따르면은 헤지펀드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엔화에 대해서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엔화가 지금 헤지펀드들에서는 엔화 상승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캐리 청산이 지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과 맞물려서 엔화 강세가 예상되고, 엔캐리 청산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죠? 요즘 이제 굉장히 뭐 핫한 주제니까 뭐 한 2달 전부터 나왔다가 이제 그건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로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엔캐리 청산 이유가 뭐고 왜 그러는지.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의 저금리 엔화를, 뭐 엔화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0.3인가? 엔화 금리 기준금리가 0.1%에서 0.25%가 된 거예요. 1%도 안 돼요, 금리가. 여러분 같으면은 이자 0.25밖에 안 되는데, 여기 저 일본에서 돈 빌려가지고 뭐 지금 뭐 다른 나라 뭐 금리가 뭐 15% 되는 나라도 있고,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지금 4%대 아닙니까? 3% 차인데, 그런데 투자하고 싶지 않으세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저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돈들이 투자했던 것들을 청산을 하고 일본 은행으로 다시 돈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청산을 하게 되면 지금 그 돈으로 지금 비트코인 사신 그 큰 손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일본에서 돈 빌려가지고 비트코인 사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엔캐리 청산을 하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대만 주식도 떨어지고. 근데 그 엔캐리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경기 둔화도 예약되어 있고, 엔캐리 청산도 아직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의 영향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중기, 장기 관점에서 해드릴 거고요. 너무 이제 주저리 앞뒤 이제 분간 없이 이제 해서 지루함을 느끼시거나 헷갈리거나 하실 텐데, 편집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릴 거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좀 더 귀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가격 연구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 가격 연구소 김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